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는 민족의 대이동, 예, 우리 추석이라 요번 주는 쉬려고 그랬었는데 정부가 저를 못 쉬게 만들었어요. 바로 9.13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제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양쪽에서 논쟁이 붙습니다. 보수적인 데서 뭐라 그래요? 종부세 폭탄이 날라왔다라고 하고, 진보적인 데서 뭐라 그래요? 종부세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 안 늘었다 라고 난리가 나옵니다.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바라보죠. 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개정 전에는 뉴스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18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시가. 우리 집이 18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는 그거보다 이제 한 60, 70%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이라서 80% 곱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세금을 때려서 94만 원 냈었어요. 그런데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0만 원 늘었어요. 그럼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와요? 종부세 올라봤자 10만 원. 그래 안 그래? 보시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돈 10만 원 갖고 왜 그래?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잖아. 애들 껌값 올려놓고 자일리돈 2통 올려놓고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일리돈 2통 올려, 자일리돈 2통 올려. 자, 그러면은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무슨 소리야? 자, 집이 세 채 있어요. 10억짜리 3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한 30만 억짜리 있어요. 옛날엔 1,000만 원 내다가 지금 얼마가 됐어요? 2천만 원. 2배가 된 거죠. 종부세 세금 폭탄 2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딱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가진 거랑은 집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어떻게 내, 내가? 집 팔아서 내가 세금 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종부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저게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예요? 긴급진단.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들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 이건 영향이 없다. 종부세 대상자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럼 진짜로 내가 종부세 내려고 집 파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인터뷰. 종부세 때문에 올라서 죽겠시면서 집 팔아서 내 세금 내셔야 된다며요. 집 파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아무도 안 팔 겁니다. 종부세 무서워서 어디 집 못 사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진짜자는 이거 다시 한번 수도권 아파트 다시 한번 살 기회 오는 거 아니야? 그게 벌써 감이 오죠.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종부세 대상자 늘어서 3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지금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가 종부세 징수액이 1조예요. 그럼 1조면 되게 많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규모가 938조 1000조입니다. 안 잡히는 것까지 하면 1000조예요. 여러분 금리가 1% 올리면 10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대책이란 건 금리로 치면 0.1% 올린 거예요. 부동산 대출이 0.1% 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집 살고 막 파는데 큰 영향 줍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죠. 맞잖아요. 오케이? 영향 없잖아요. 금리. 제 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종부세는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이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LTV를 잡은 거다. 이게 훨씬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주택 세대는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2주택은 아예 그냥 뭐 너 집 2개야? 그러면 지금 뭐 규제지역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뭐 구리나 뭐 뭐 핫한 데 있잖아. 거기는 땅 사지 집 살 때 대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주택도 안 해줄 거야. 아주 예외를 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예외를 빼고 뭐 부모님 모시려고? 그러면 사. 그건 예외잖아. 그거 말고는 안 돼 그거죠.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1가구 2주택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라 가수요죠. 투기 수요예요. 한 가구가 여러분 뭐예요? 2집 살림할 수? 어머 우리 선생님 2집 살림 하시는구나. 죄송해요. 우리 이게 예외 능력도 좋으세요. 어떻게 2집 살림을 하세요? 이거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 말고는 2집 살림하는 게 어려 말거든. 그건 다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이건 꼭 정말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LTV 규제가 들어간 거는 저거는 뭐 저는 사실은 이거는 반대할 명분이 왜?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일면 타이틀로 잘 안 잡히죠? 종부세가 먼저 잡히지. 보수 언론에서 반격을 하더라도 종부세 갖고 저걸 반격을 하지 이걸 갖고 반격을 안 해요.
왜? 이건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격할 명분이. 근데 실제로 훨씬 잘한 거는 사실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1가구 1주택이 뭐예요? 실수요죠? 1가구 2주택은 실수예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 1가구 2주택이에요. 근데 하나는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예배가 되겠죠. 예. 언더스탠? 선생님 같은 1가구 2주택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2집 살림. 나는 진짜 1가구 2주택.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투기 세력 근절하니까 집값이 안정되겠구나. 라고 하기에는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 왜 어렵냐? 아주 더 하면은 1가구 2주택에 주택담보대출 안 되는데 현금 많은 사람들은 수도권에 거꾸로 또 집을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더 생기는 거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맞췄잖아요. 부동산 양극화가 된다라고. 제 강연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근데 저만 알았던 게 아니라 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제가 그때 강연할 때도 제가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 대폭등이 온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말고는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 동의한다. 수도권 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만 얘기를 하면은 자, 여러분, 이때 수도권에 공급되던 물량을 보세요. 이때 6년, 7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수도권 아파트도 떨어졌죠? 예, 공급 물량이 이래서 이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보세요. 공급 물량이 훨씬 더 적죠? 18, 19도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방은 보시라고요. 지방 공급 물량은 이랬었는데 공급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방은 수요가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대요. 사실은. 수도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화가 더 심화되면서. 맞죠? 네,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에도 또 중요한 건 거기 가서 안 사시잖아요. 네, 참 재밌는 게 더 오히려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걸 모르겠느냐? 안다는 거죠, 정부도.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무슨 조치를 취했다? 바로 아파트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발표 못했죠. 뭐 국회의원이 비밀이 나갔다 어쨌다 했다는데 본질적으로는 마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하는데 서울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 생각에는 야 당장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집값 안정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나 서울시는 그럼 왜 반대를 하겠어요? 물론 서울시가 요번에 잘못했죠.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건 왜냐하면 진짜 불 붙는 데다가 그 기름 붓는 행동이니까. 하지만 이런 거라는 거죠. 찔끔찔끔 해제해서 건설해봤자 로또 총약 받는 거다. 야 이거 어떻게 다 해제? 그린벨트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 해제 못합니다. 당연하죠. 왜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한 것 중에 유일하게 잘한 것이라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그린벨트 아니에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맞죠? 유일하게 잘한 거. 그거 말고도 제가 봤을 때 잘한 거 많은데. 예? 못한 게 무지하게 많고요.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요거 풀어서 아파트, 이거 로또죠, 로또, 또. 청약 열풍 뭐 4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왜 하느냐. 이게 경부축이거든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겠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도 풀었어요. 여기 판교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판교겠네요. 그리고 여기 분당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풀었어요.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완전히 쭉 미어 터져 나가는 거죠. 자, 더 황당한 거. 동탄하고 화성에다가 정부가 옛날에 집 사갖고 대출 70%, 80% 팍팍팍 해줘갖고는 샀어요. 올랐어요. 지금도 안 오르고 있어요. 안 오르고 있죠? 서울에 전세 사는 거 힘들다 그래서. 그래, 내 집 마련 가보자, 한번. 동탄 화성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몇 평 아파트 샀어요. 대출 끼고. 가격 하나도 안 오르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딱 들어섰어요. 차는 더 막히고. 여기 또 아파트가 공급되니까 거기 아파트는 또 더 안 오르고. 그래서 정부 대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정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은 공급이 어쨌든 수요는 계속 일단 어쨌든 뭐 노령한 이거는 장기적인 얘기고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재 수도권에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급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택지 부족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어떠한 형태라도 완화가 되는 게 사실은 수도권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알아도 못해요. 왜? 알아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입니다. 만약에 수도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 다 지금 당장 뭐 하셔야 돼요? 일단 집 비우고 다 전세 얻으러 다니셔야 되죠. 그럼 전세값 어떻게 돼요? 폭등하죠?
집값도 당연히 폭등하죠. 그럼 선거에서 어떻게 돼요? 이번 선거 100% 집니다. 그 정책을 어떤 정치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요? 아니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기를 15년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민주주의가 여러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이런 데서는 거꾸로 문제를 또 빚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 경제학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사실 정말 이 대책을 세운다는 건 쉽지가 않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 표현했습니까? 이번 정부 대책은 종부세가 중요해 보이지만 종부세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그리고 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전번에 강의한 것처럼 한번 예전 거 한번 더 보세요. 이중과세의 문제와 그 다음에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어쨌든 종부세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LTV다. 그래서 당분간 안정 효과가 틀림없이 나올 거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급이 변화되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수도권 강세, 지방 약세라는 기조는 2, 3년, 최소한 1, 2년간은 크게 변할 수는 없는 기조다. 그건 정부가 박근혜에게는 예전처럼 신도시 개발 이런 뭐 대형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실수요를 꿈꾸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아직까지 대한민국 주택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수도권에도 정말 100% 자가 보급률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안 얼어 죽었다죠. 왜? 뭐가 있어서 맞춰보세요. 뭐가 있어서 호모사피엔스는 바로 바늘이 있어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울타리를 안 치다가 왜 갑자기 울타리를 치우고 양을 키웠냐는 거예요. 맞죠? 예전에는 왜? 예전엔 딱 울타리 안 쳤잖아요. 그럼 갑자기 왜 울타리 쳤을까요? 울타리가 사랑스러워져서 감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일론이 뭐의 대체품이라고 그랬죠? 비단의 대체품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듀포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미국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화학회사 만들었으니까. 근데 일본하고 미국이 괜찮아요? 좀 있으면 싸웁니까?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어느 날 미국으로한테 비단 수출을 안 합니다.